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제국,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순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6년 상반기 문화국제국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8쪽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평택문화원의 향토문화 조사 연구 및 발간과 대보름 행사, 소사벌 단오제 행사 등 지역 고유문화 가치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 창달에 힘쓰겠으며 웃다리 문화촌에서는 기획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및 촉진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청년 문화예술인 인턴 사업으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예술 공모 사업 및 장르별 예술활동 지원 등을 통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0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향유 기반 확대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누림 지원 확대를 통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뮤직 페스티벌, 평택예술제, 장애인예술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 개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증액과 청소년과 준고령기 세대의 추가 지원을 통해 문화 취약 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으며 평택 문화예술 패스는 지원 대상을 19세에서 20세로 확대하고 평택 아트센터 우수 공연과의 연계를 통해 잠재 고객인 청년층의 문화시설 방문을 유도하고 지원금이 지역 내 문화 소비로 연결되도록 초점을 두겠습니다. 21조 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택 박물관 건립 사업은 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전시 구성 및 유물 수집을 통한 건립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안재홍 기념관 건립 사업은 26년 하반기 설계 착수를 목표로 경기도 공공건축 사전 검토 대응을 위한 안재홍 역사공원 내 공공건축 건립 구상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 활용도가 낮은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을 전시실로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인의 활동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조 주한미군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평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지방정부, 관계기관 간 사전협력 중심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현안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조 지속 가능한 전략적 국제 교류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6개국 12개 도시와 우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 친선 교류를 넘어 지역 특성과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 교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호 도시별 맞춤형 교류 전략을 수립하여 반도체, 미군 관련 사업, 산업, 항만, 에너지 등 우리시 전략 사업과 국제 교류를 연계함으로써 교류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교류가 행정 차원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공공 외교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익 중심의 국제 교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조 군 소음 보상 추진으로 주민 편의 도모입니다. 소음 대책 지역 10개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군 소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 24를 통한 24시간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였으며 찾아가는 접수처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2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용 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695억 원을 투입하여 군용 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송북동 3익 2차 아파트 364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특별회계 조례 제정 후 이해 추경에 26억 원을 반영해 송북동 대림아파트 총 264세대 중 175세대를 우선 추진하고 잔여 89세대도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방음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조 지역 특화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팽성 생활사 박물관은 팽성의 옛 모습을 담은 시설로 1층 다목적실 리모델링으로 단체 관람객 유치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온마을 원클릭 사업 연계를 통한 초등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 역사를 배우는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농업 체험형 관광시설 공간 미학은 농촌과 예술 체험이 결합된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상생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로 원효학당, 원효 아카데미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 유입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운영으로 평택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조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 기반 마련입니다.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5개소에 국토비를 적극 확보하여 약 11억 5천만 원 규모의 주요 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기사는 재난 방지 시설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화재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신복사 종각 단청 보수, 평택향교 마당 정비 및 방충 방제, 진이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삼봉 진목판 보존 처리 및 환경 개선을 통해 단순히 노후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무형유산 및
지역 전통문화 자원 활성화입니다. 평택농악 및 평택민요 등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각종 공연, 작품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무형유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생국가유산, 향교 활성화 사업, 지형이 기념사업 등 지역 문화자원 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 체험 및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3월 개관 예정으로 보유단체 및 보유자의 전승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에 농악과 민요가 별도로 실시하던 상설 공연을 전수교육관에서 합동으로 공연하고 서각장, 자소장 작품을 상시 전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수교육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무형유산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조 평택시티투어 운영체계 정비입니다. 2024년부터 평택시티투어를 위탁 운영한 결과 요금 구조의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불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현재 통합요금제를 기본료와 부대 비용으로 분리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면제 및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분들도 불편 없이 시티투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리프트 차량을 임차하여 시범 운영하고 2월 중으로 무장애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혹서기 혹한기에는 운영이 중단되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도록 실내 위주의 계절별 특화 기획 코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도 도전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포용적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2조 내리관광지 체류형 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내리관광지 내 즐길 거리 및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객의 체류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리 캠핑장 방문객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계절별 특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절초 동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개화기,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해 내리문화공원 내 수국, 핑크뮬리와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아트 비트의 산책을 통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내리 관광지의 체류형 관광 명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3조 공공체육 인프라 균형 조성 및 확충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남부 8개소, 북부 3개소, 서부 4개소 등 총 15개 사업에 3,6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조 배다리 생활문화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죽백동 배다리 도서관 인근 2,758평 부지에 수영장과 공연장, 전시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래 추경에 설계 용역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5조 팽성 야구장 이전 조성입니다. 기존 계양 야구장 부지에 무형유산 전수관이 건립됨에 따라 인근으로 야구장을 이전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 고려하면서도 조속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1면을 우선 준공하고 나머지 1면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역 야구인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40조 가칭 죽백동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형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도 투자심사와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50억 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4조 고덕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고덕 신도시 체육공원 2 부진에 수영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302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역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설 구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45조 서부 공설운동장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기존 서부 공설운동장을 철거 후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종합 레포츠타운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래 추경에 철거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 하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조 번제 근린공원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증가하는 파크 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시니어 세대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번제 근린공원 내에 파크 골프장 18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5천만 원 전액 확보하였으며 올해 연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대 레포츠공원 확장, 팽성 그라운드 골프장, 하북리 체육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등 전 연령층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발전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체육 참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체육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우수 지도자와 선수 육성,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파크 골프장은 시민 수요에 맞춰 이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나 했더니 벌써 달이 지났습니다. 빠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무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모두가 다 이 빠른 시간 안에서 다 각자의 역할 하시느라 다 분주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문화국제국은 정말 할 일이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건립하는 것도 많고 운영해야 될 사업도 많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한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다 결산이다 뭐다 해서 항상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 각 부서마다 몇 개씩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아트센터 이제 개관했죠. 준공을 거쳐서 이제 개관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또 정확한 완공이냐는 아니잖아요. 또 1회 추경 저희가 잘 해서 반영해서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 또 보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상황이?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듯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네. 좀 시설 미비한 부분 네네. 1회 추경 때 잘 반영해 갖고 얼마 반영 예정이죠? 지금 아직 예산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사장님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37억을 37억. 요구를 했습니다. 음. 이제 예산 사항을 보고 그 다 반영은 안 될 것 같고요. 37억 안에 구분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조명하고 그다음에 음향하고 음. 기타 이제 악기 구매 등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더 사야 되죠? 네, 팀파니하고 피아노, 팀파니 예. 같은 큰 악기들. 네, 그다음에 이제 무선 마이크를 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음향 임대한 거 굉장히 음향이 조정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향이 좀 완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 조명의 완성보다 음향의 완성이 일단 우선인 것 같고 악기도 구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적극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SNS상에 보면은 아트센터 공연 계획이 많이 돌고 있어요. 아마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많이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좀 전체 올 26년도 공연 계획 좀 정리해서 좀 정확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산 네네. 편성 규모나 뭐 아니면 이 얼마의 이 티켓팅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희 규정에 평택시민 할인이 들어가죠. 네, 네. 이게 전 공연 답니까 아니면 대관 공연은 안 되는 건가요? 대관 공연 제외.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는 이제 평택 시민 할인이 어렵고요. 네. 재단에서 기획 공연 하는 것은 네, 할인이 기획 공연만 됩니다. 할인이 네. 들어간다. 네. 네.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저희 공연 26년도 공연 전체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전에 업무 보고 때에도 뭐냐면 메이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하고 하려면 몇 년 전에 예약해야 되는 계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잘 정리가 됐어요. 이런 우려를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7년도 공연이야, 28년도 공연이야. 그러면 회계 처리가 이제 그때냐 이때냐 계약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가 잘 됩니까? 확인해 보고. 네네 확인해보고 알려주십시오. 네, 네. 이따 오후에 문화재단에서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 보고 계시면 문화재단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트센터가 잘 되는 만큼 잘 개관을 했어요. 뭐 공연 후기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 기회가 확실히 확대됐고 수준에 대한 높아진 부분 뭐 여러 가지들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북부 서부 남부 문예회관에 대한 이제 저희 보안에 대한 부분들, 계획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아트센터가 있어서 아트센터가 없는 것처럼 북부, 서부, 남부 문예회관을 또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방향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리모델링 필요한 부분 시설비 이제 보수비 이제 개선 사항도 진행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기획 공연도 남부 북부 서부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부는 그렇다 치고 북부랑 남부는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리모델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하 주차장까지 해서 뭐 리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을 뭐 한 3,400억대에서의 어떤 아트센터가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대공연장이 1,318석, 소공연장이 305석. 그러면 지금 남부문예회관이 600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절한 게 이제 600석 내외의 규모의 공연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 그게 제가 볼 때 북부, 서부, 남부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제가 볼 때 북부가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도 해서 이 북부, 남부 분들도 그 고덕까지 안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좋은 소리에, 좋은 음향, 좋은 환경에 어떤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시설은. 근데 이제 리모델링비를 계속 투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계획으로 그 건립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은 있는데 돈이 없다. 네. 뭐 이런. 아무래도 저기 시청사 준공 이후에
추진해야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희가 28년도 하반기쯤에 청사가 들어가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북부문예회관, 남부문예회관 제가 볼 때 재건축이 맞다. 저 손을 대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뭐 28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행정타운 지은 이후부터 29년도부터 건립이 들어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계획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트센터 저희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국비 752억 원 확보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한 10년 넘게 걸렸어요. 10년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부터 계획해야 빨라야 한 6년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고. 이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네. 지금 현 청사 네네. 그 활용 방안 용역에 한번 태울 수 있도록 네네. 같이 문화회관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박물관, 저희 평택박물관 생각하면 이제 약간 가슴이 아려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 복합화로 이제 어린이 창의체험관 투자 심사가 이제 네. 경과가 돼서요. 네. 1월에 이제 접수를 했는데 음. 그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음. 이제 보완을 해서 4월에 다시 재접수를 해서 7월쯤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방송 나가는데 더 이상 묻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 전체 다시 정리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예,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희 지금 추진 계획에는 잠깐만. 29년까지 완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추진 이제 하반기. 27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가능해요? 정리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네. 안녕기념관도 뭐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 리모델링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둘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이것도 사업 카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탄국제교류센터는 저희가 행사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전에 그 설계 변경 안 되고 그대로 잘 가는 겁니까? 연회장이나 이런 행사장 일부 부분 같이 네, 겸용할 수 있게 대관이 할 수 가능하게끔. 있게끔. 예. 예.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북부에 지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마땅한 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5쪽에 군소음 보상 추진. 측정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연말에 이제 다 완료가 되죠. 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군소음 보상은 5년 주기로 해서 재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4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차적으로 주민분들 설명회를 통해서 각 몇 개소에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측정을 한 셈이 되겠고요. 지금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재측정을 한 번 더 하고 그 측정값에 대해서 아마 그 내년도에는 그 범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네. 네. 최악의 상황은 아까도 정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축소되어지는 것. 이게 최악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확대가 될 수 있게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뭐냐면 그러려면 소음이 계속 있어야 돼. 네. 그렇죠? 소음이 계속 있어야 이게 축소가 안 돼. 확대가 되는 거예요. 더 소음이 더 있어야 돼. 그런데 시민분들은 나도 보상받기를 원해요. 보상을 안 받고 있는데 접경 옆인데. 근데 내가 보상을 받는 다음은 소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받던 분이 못 받으면 사실은 소음이 줄어들었다고 우리는 국방부는 판단을 해서 줄이는 건데 소음이 줄어서 보상을 못 받게 되면 속상해. 소음이 줄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딜레마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법률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희가 80에이크에 걸려있는 군공항에 대한 이 소음 측정 값이 민간공항 70에이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한 측정값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땐 답입니다. 내려서 보상을 확대해 주는 것.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이 관련된 군소음 관련된 전국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해가 크니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방송에 합니다. 하셔야 돼요, 이거. 저희 예산 편성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게 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방음 사업 예산이에요. 저희 지금 이번 이해축 경위 26억 지금 확보 예정이잖아요. 확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랑 확보에 대한 사항은 장담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사전에 이행에 대한 절차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고 네. 난 이후에 네. 하반기 정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때 제정된 네. 이후에 예산을 예.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었는데 예산 소진되면서 지금 10위로 넘어오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된다. 뭐냐면 성북동의 대림아파트 175세대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70몇 억 예산 또 편성해서 이 오산공군기지 주변에 방음 사업하고 팽성 마지막 진광무지개 아파트까지 마무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은 사업이야. 아트센터의 음향보다 뭐 어디에 뭐 파크 골프 짓는 것보다 안 급해요. 이게 지금 시가 느낄 때. 근데 시민들의 입장에선 이분들한테는 급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더 신경 써주십시오, 국장님. 이 기획예산과랑 협의할 때 이거 시민들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계획대로 올해 26억하고 내년도에 70몇 억 그 예산 편성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지난번에도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일부입니다. 평택 향교 지금 그 앞에 평택 팽성도서관, 시립어린이집, 예조교육관 다 같이 지금 건립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 연말 완공 예정인데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향교 정비 사업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과장님, 향교 담장 정비 좀 해주십시오. 도비 보조 사업을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요. 도비 보조 사업 지금 딴 거 해느라고 정신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냥 계속 웃으시네. 저랑 면담 한번 하시죠. 이거 지금 정비해야 돼요. 그 앞부분 정비 사업 해야 되고 왜냐면 그 권역 자체가 지금 어떤 관광 권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 안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 정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도비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도비 얘기하지 마시고, 예, 도비 자신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리고 향교에 공공 화장실이 없어요. 진이향교는 있나요? 진이향교도 없죠. 향교 앞에 화장실 이번에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 진이향교는요? 네. 팽성향교, 평택향교도 좀 해주세요.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평택향교 화장실 건립 관련해서 계획 세워서 이것도 같이 뭐 연차별이든 뭐든 세워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보고해 주세요. 이거 그냥 노력하겠다 이거로 안 되고요.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 뭐 언제 어떤 계획 속에 하겠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좀씩 향교에 방문객들이 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네. 저희 부서 직원들이 방문을 해도 갈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지는 어차피 있으니까 향교 부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십시오.
네. 예. 이 방송 보고 있는 팀장님 정확히 보고 계획 세워서 과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저한테 페이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평택향교 진이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 지금 뭐 새로운 문화 거점들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거 활용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진이향교나 평택향교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인데 입주 잘 진행되고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SNS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행사도 했더라고요. 거기서 모르세요? SNS 뒤져보세요. 네. 행사를 했어 거기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입주하고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네. 예. 잘 진행해 주시고 그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좀 뭐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진행 완성도를 좀 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리관광지 여기 개놀이터 있죠. 반려견 놀이터. 그렇죠? 예. 반려견 놀이터 있는데 여기 지금 반려견 놀이터 있고 내리공원 쪽에 잔디광장 있잖아요. 그죠? 잔디가 네, 네. 그죠? 넓게. 네. 이 잔디광장에는 이 반려견도 출입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공원가에서 예. 왜냐면 지역에 민원이 좀 있어요. 그 굉장히 계속되는 민원이에요. 뭐냐면 그 반려견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면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배변을 합니다. 그러면 큰 거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뭐 문화적 의식이 높아졌으니까 반려견 견주분들께서 이렇게 다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오줌이에요. 오줌. 큰 개들이 싸는 거 보면 엄청나게 써요. 사람도 거리에서 오줌 싸면은 과태료 때리고 위법이잖아요. 근데 이 반려견들이 이제 이게 큰 개들이 많아. 거기 팽성 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이게 이 양이 많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네 분들이 이장님부터 해서 민원을 많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가면 옆에 아이들이 뛰어놀 잔디광장에 반려견이 같이 뛰어노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이 배변의 문제가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리관광지 미디어 파사도 지금 벌써 컨텐츠 하나 가지고 몇 년째 틀고 있는데 곧 10년 될 것 같아요. 10년. 이거 예산 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예. 곧 10년째 한 개만 틀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저희가 이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뭐 여기 보면 뭐 팽성 야구장도 짓고 뭐 파크골프장도 하고 많이 하지만 학교 체육시설이 완전히 개방되어지는 것이 저희 체육진흥과의 어쩌면 목표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시설이다 보니까 교육부과의 이 연계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뭐다? 학교 체육시설이 개방됐을 때 뭔가가 그들이 개방할 수 있는 뭔가를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공과금에 대한 해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그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평택에 있는 학교 체육시설들이 개방만 다 돼도 저희가 체육관 한 1, 20개 정도를 짓는 효과에 버금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완전 개방을 목표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뭔가 도움들, 저희 지원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분들이 개방하는 이익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팽성야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복합 커뮤니티 센터나 뭐 저희 번제골프장이나 배달이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요. 이 부분 사업카드 전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담아서 국비 도비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담아서 그리고 사업 계획 앞으로 계획하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꾸 밀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고덕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수영장 이야기 하셨거든요. 수영장을 어떻게 지을 건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가 300억 정도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팽성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는데 25m 5개 레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평택 시립 수영장이 소사벌에 있는 게 50m 레인에 10개 레인.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경기 남부권에서 국제 대회를 운영할 만한 데가 50m 레인이 평택 시립 수영장밖에 없는데 문제는 관중석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 남부권에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수영장을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국제 규격으로 지을 건지, 하나 정도가 국제 규격이 들어가 주면 전체적으로 또 시너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꼭 해라 이런 것보다 평택시 전체적인 체육시설 계획에서 국제 규격 규모의 어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뭐 지금 역도 많이 하시는데 역도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체육시설도 설계 계획적으로 반영이 좀 돼서 평택의 곳곳에 지어지는 체육시설들이 국제 대회를 유치할 정도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00만 도시를 내다보잖아요. 지금부터 그런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30주년 행사를 할 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주차 시설을 30주년 행사 때 많은 인파가 오니 일부 확대해서 장애인 주차 시설을 좀 늘리자, 임시로. 시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대회 당일날, 행사 당일날 확대가 안 됐어요. 좀 확대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문화예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행사나 대회가 있을 때 일상 평소에는 법정 장애인 주차 대수 유지하는 것 오케이입니다. 그거 충분해요. 그런데 그 대회가 열리거나 행사가 열릴 때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분들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트센터도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지금 상황으로 평소에 유지 운영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형 공연이 있을 때에는 일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아트센터에도 대형 공연이 열릴 때에는 옆에 저희가 임시 주차까지 다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면도 확대가 돼야 된다. 임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공연들 아니면 대형 체육 행사 아니면 대형 문화 행사가 열릴 때에는 그 행사장에는 가장 가까운 곳,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이 기존에 3면이었으면 10면 정도로 늘리고, 뭐 주차장이 다 해서 10면밖에 없는데 10면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애인분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100면에서 2면이 장애인 주차장이었는데 대형 행사 때에는 그걸 5면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2026년도 평택시의 모습이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는 장애인 면수를 뭐 3배로 늘린다라는 뭐 이런 게 조례로 반영이 돼야 된다.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도 같이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일단 일반 현황부터 이제 페이지 순으로 좀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한미국제교류과 국외교류도시 현황에서 우호교류 합의서와 우호교류 의향서, 경제협력 합의서 이렇게 3가지 형태인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 합의서 잠시만요. 말씀 주신 거 페이지를 다시 한번. 네, 6쪽이에요, 6쪽. 우호교류 관련해서 협의서와 의향서 사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는 MOA라는 구분이 있고 MOU라는 구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협약서를 맺을 때 MOU라고 구분하는 사안이 있고 MOA로 구분하는 사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표기한 의향서는 기본적으로 MOA가 많은 사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향서라고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중국의 그 정치적 특성상 MOA를 맺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향서라고 해서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타 합의서 같은 경우는 MOA로 구분을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 이 사안들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합의서는 MOU라고 표현되는 합의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네, MOA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서라고 표기된 거는 뭐 영문으로 표기되면 MOA라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호 협력 관계 체결한 공식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호교류 합의서 형태가 4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의향서가 3개인데 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네, 이제 의향서라든가 합의서 이제 표기를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협의서를 맺은 상황이 맞고요. 근데 의향서라고 이제 표기된 사항은 이제 LOI라고 해서 이제 그 3개 도시는 공산당 중심의 이제 시스템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향서라고 맺은 곳은 그러니까 합의서라고 표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에 대한 단순 그러니까 공산당 차지에서 좀 의향서라고 하기 위해서 명목상 교류를 좀 맺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서와 의향서의 형태는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분이 우호교류와 저희가 그런 구분에 의해서 교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더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좀 한번 각 도시마다 어떤 형태로 교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합의서와 의향서 그리고 경제협력 합의서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쪽에서 관광업 현황을 보면 제일 상단표에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숙박업이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국제도시 이미지도 좀 강하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미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 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가 조금 더 규제가 강한 건지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저희 시가 저희도 이 법에 따라 허가를 하는 사항이라 저희 시가 규제가 강한 건 아니고요. 다 다른 시군과 다 동일한 허가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좀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네, 이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충분히 이거보다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12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에서 예산 현황을 보면 학습소 전세금 및 운영비가 2025년에는 한 4억 5천 정도 됐었는데 2026년에는 8,300만 원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혹시 뭐 합숙소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또 뭔가 신설되거나 이래서 예산의 변동이 생긴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요트가 기존에 우리 시 건물을 쓰다가 그 작년에 전세금을 마련해서 다른 일반 주택으로 갔어요. 그 금액이 3억 정도가 됐고요. 그런 금액들이 빠진 금액입니다. 올해 예산은요. 작년에는 전세금이 필요했고 올해는 그 전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작년에 이제 전세금이 들어간 거고 올해는 이제 보증금이 들어갔으니 이제 예. 필요가 없다. 예, 네.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신고현황 14쪽에서 송출의 수영장이 5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그 이충 레포츠 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 그리고 무봉산 수련원에 있는 수영장, 민간에서 하는 스포피아 수영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2개소는 어디일까요? 현황을 별도로 예. 우리가 신원장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는 그 18쪽에 그 지역사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뭐 정기 간행물도 발행하고 단행본도 발간하고 그리고 기록도 보존하고 그런 자체만으로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역사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발간만 하고 보존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필수적인 거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소사벌제 발간이나 향도사 발간 같은 경우는요, 발간한 후에 이제 그 주요 관내 주요 기관이나 또 예술 단체나 또 의회, 도서관, 학교, 그 읍면동에 이제 배부를 해서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는 이제 그 마을 조사 보고서와 이제 논문집을 발간하고 또 이제 이런 변화사항 기록 보존을 해서 또 향후에 저희가 이제 박물관 건립이 되면 그 거기에 자료로 이제 그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능 외에 이런 지역사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뭐 어떤 컨텐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방안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예. 행사할 때나 이럴 때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좀 활용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문화원하고도 얘기하셔가지고 그 네네. 발견된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한번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삼봉 정도전 서화대전이 계속 평택호 쪽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국제교류센터 그 송탄에 있는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이 개관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삼봉 정도전 사당에 있는 진위하고 조금 너무 많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네네. 부분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으로 검토를 그 행사를 주최하는 곳하고 주최 주관하는 곳하고 좀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다리 문화촌 같은 경우에는 전시기획 위주로 하잖아요. 네. 너무 좀 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어떤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뿐만 아니라 그 전시와 연계해서 거기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지금 연간 한 2만 명이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활성화해 주세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네. 네, 조금 더 활성화하고 연 2만 명 정도가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곳이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쪽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촉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이 343명에서 207명으로 급감했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25년도에는 이제 도비가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 6억 6,300만 원 정도 교부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업비가 도에서 이제 도비 사업이 좀 주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 대상자가 지금 줄었고요. 저희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도에 해서 지금 도에서는 이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비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에서 책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 내려온 그 도비가 또 따라서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적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도에서도 신청자 수가 없어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올해 도비가 줄어서 이제 책정 인원이 줄은 거고요.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시비도 매칭을 해서 네, 신청자 수가 뭐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국제교류과는 저희가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다른 국가도 비교를 하고 과하고도 비교를 하고 팀하고도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한미국제교류과의 업무 보고가 제일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특히 한미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한미군 민간협력 강화 사업 중에 한 꼭지밖에 안 되는 1,200만 원짜리 이 사업 하나만 주요 업무라고 내세웠는데 과연 주무팀인 한미협력팀에서 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가 이거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1,200만 원짜리 사업 한 꼭지를 놓는 것이 과연 이 한미협력팀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업무 보고인가? 이거는 저희 한미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 강화라는 거를 주제로 삼았던 거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일일이 아니 그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게 어렵나요? 예,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제 뭐 담기에는 좀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뭐 주한미군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에 대한 사항 이렇기 때문에 이 지금 네트워크 강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좀 올해는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네트워크 강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한 꼭지 사업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주한미군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포럼도 개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딸랑 있어요.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서 대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거 관리 감독하는 업무도 할 텐데 이게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무팀에서 이렇게 사업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한미 협력팀의 보충 자료, 업무에 대한 보충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일부 의원님께서 군소원 보상 말씀하셨었는데 군소원 보상이 그 결정 통지 금액을 보면 2025년도보다 5%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 군소원 보상 그 결정 통지문 네. 발송하는 것이 2025년 대비해서 5% 증액을 하셨잖아요. 올해 26년도에. 그러면은 대상자가 좀 늘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25년 1월에 예. 그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정식 의원님 우려한 것처럼 축소가 될 여지는 사실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는데 요번에 이게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표현한 거는 25년도 1월에 시행령 개정되는 부분 이제 비도심 지역에 대한 사안들이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늘어났다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그 5년 주기로 해서 재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축소되고 늘어날 거에 대한 거는 소음이 측정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군소음 보상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기조는 좀 어떻습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현 상태나 아무래도 뭐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그 재심의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측정치를 가지고 주민분들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안을 다시 또 이제 국방부에 건의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해당하는 지역에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군소음 보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재심의할 때는 그 미리 사전에 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그 어떻게 좀 더 측정에 그분들이 원하는 측정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훈련 날짜를 그 측정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또 그 많이 그 비행기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심의할 때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무형유산 및 지역 전통문화 자원 활성화 사업에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이제 3월에 개관하잖아요. 그러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도 뭐 개관 기념 공연이라든지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개관식에 이제 농악과 민요와 이제 국악 관현악단의 공연이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각각 민요나 농악의 별도 공간에서 했는데 이제는 무형유산 전수관 거기서 합동으로 상설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좀 규모가 좀 큰 편이죠. 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우리 아트센터가 개관 기념 공연 정말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유산 전수교육관도 개관 기념해서 이쪽 분야에 좀 많은 사람들 전공인을 포함해서 뭐 일반인들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좋은 공연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평택 시티 투어도 무장애 콘텐츠 개발하고 뭐 교통약자 이용권 확보하고 이런 것들 최선자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좀 반영이 돼서 다행인 것 같고 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장애 코스 개발 및 인프라 개선에서 진위 향교 등 환경정비 사업과 병행한다고 하는데 진민 환경정비 사업에서 무장애 코스 개발하는 것과 인프라 개선하는 것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진위안교에 장애인이 좀 사용하기 불편하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화장실을 좀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경사로나 배수구 트렌치 같은 것도 휠체어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그쪽으로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정말 장애인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개선하고 그리고 그 배수로 트렌치 정비하고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향교 특성상 건축물의 구조적인 한계도 있고 그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확장해서 인프라를 개선하기는 좀 어려움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 계절별로 관광 코스 실내 중심으로 기획 투어 개발하는 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건데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서기와 혹한기 정말 꼭 제한해야 될 때만 이제 운영을 좀 안 하는 것들은 동의하지만 대부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1차는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2차에서도 재검토 결과가 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내용은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전체 규모로 했을 때는 약 그 15만 8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우리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해서 1단계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봐서 투자 심사를 해야지. 그렇다면은 5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 투자 심사를 해서 지금 준비를 어느 정도 다 했고요. 저희들이 4월경에 신청을 해서 일정이 잡히면요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예. 그 애초에 구상했었던 부분에서 뭐 조금 더 확대가 되면 됐겠지만 또 축소가 되진 않게 좀 잘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